지금 오늘은 제가 잠시만요. 그 화면 좀 띄울게요. 네, 구글 클래스룸 표절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작년부터 영어로 버전으로 하면은 있긴 있었더라고요. 저희 학교의 원어민 선생님들은 이미 작년부터 좀 쓰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한글까지 지원이 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써본 경험을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표절 체크 오리지널리티 리포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글로는 이제 과제 원본성 보고서라고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나와 있는데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한 콘텐츠나 표절 여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구글 서포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 검색이라던가 도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이런 뭐 수천억 개, 사천만 권 도서에서 그런 리소스를 다 확인해서 이제 표절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아마 지금 과제를 부여해 보셨더라면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과제를 부여하는 그 화면에서 보시면 표절 여부, 원본성 확인 이 부분만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과제를 부여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 5번만 실행 가능하다라고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통 다 G Suite for Education 이걸 쓰고 계실 텐데 이름이 바뀐 게 그냥 펀더멘털 서비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엔터프라이즈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한 수업당 5번만 이것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클래스룸에 있는 5번을 다 써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 과제 원본성 이제 확인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실제 수업에서 한번 써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글쓰기, 제가 이제 교과가 영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로 쓰는 글쓰기 활동을 했었어요. 사본으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제출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제를 열어보면 이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본이 아닌 컨텐츠로 표시된 문구가 몇 개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만 확인을 하면 이제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열어본 내용인데요. 열어보면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개수나 전체 텍스트의 몇 퍼센트 정도가 표절이다.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네,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PDF로 저장하거나 종이로 출력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표절 여부로 확인이 된 그 부분이 어디에서 나온 부분인지에 대한 이 리소스 부분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성 보고서 또 보시면 아까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학생이 쓴 부분에서 그 표절로 의심이 되는 그 문항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원문이다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체크가 잘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문구 있죠.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쓸 수 있는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그런 표현도 잡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I can imagine my life without them.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 표절로서 보기가 힘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쓸 수 있는 문구여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구글 서포트 찾아보니까 무조건 다 표절을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이 진짜로 표절인지의 여부는 교사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수로 나왔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무조건 표절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중간중간 이것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학생이 쓴 표절 부분이에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어떤 다른 문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몇 단어 이상이 유사하면 다 표절로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 반이 27명인가 8명인가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표절 체크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괘씸하게 생각하고 부들부들했다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이런 건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구가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표절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은 이 수업에서는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그러면 한글로는 이제 표절 체크가 어떻게 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4월에는 한글로 쓰는 과제를 배부를 할 기회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테스트 클래스룸에서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말의 품격
아니, 글의 품격이라는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막 이렇게 한 구절 정도 이렇게 타이핑을 해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봤더니 한글로도 이렇게 체크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사실은 전체가 다 100%가 표절이거든요. 다 갖다가 쓰는 건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코테이션 이런 것들 보이시죠? 여기 저는 그냥 괄호로 했는데 원래 원본 책에서는 그 꺽쇠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약간 제외하는 것도 같고, 또는 어떤 이런 유명한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블로그라던가 서점, 온라인 서점에 나와 있는 문구가 아니면 조금 덜 걸러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의 40% 정도, 39%가 좀 표절이라고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일부 문장을 한번 수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잡힐까 잘. 그래서 원래는 서점인데 동네 서점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다음에 원래는 없는 날이면 인데 없으면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살짝 제가 내용을 좀 바꿔봤거든요. 그랬더니 39%에서 9%로 이제 그 비율이 줄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첫 문장 이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표절로 걸러지기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선생님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도 이제 원본성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어요. 보시면 제가 이제 학생 아이디로 이제 들어가서 본 건데요. 제가 과제를 부여를 할 때 원본성 확인을 하겠다라고 체크한 그 과제에 대해서 학생도 스스로 이렇게 원본성 보고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제 그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것도 안내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은 한 수업당 3회만 가능합니다. 교사는 5회인데 학생은 3회만 가능하니까 평소 3회 정도 이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표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좀 가지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원본성 보고서가 생성이 되면 이제 선생님도 학생도 다 같이 똑같은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과제에 이렇게 원본성 보고서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봤더니 선생님이 원본성 확인을 체크를 하고 나서 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만 학생도 원본성 보고서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 스스로 한번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인터넷에 긁은 내용 또는 뭐 책에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내용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본성 확인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구글 문서, 구글 독스로 과제를 부여했을 때만 원본성 보고서가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과제를 부여해봤고요. 네,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과제를 부여를 해봤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요. 똑같은 내용을 막 넣어서 이제 한번 또 체크를 해봤더니 여기에는 아예 뭐죠? 그 원본성 확인, 원본성 보고서 이걸 생성이 되지 않았어요. 제출기록 보기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수업당 쓸 수 있는 5번의 원본성 확인 그 기회에 또 포함이 돼요. 그 5번을 다 써버리게 날려버리게 된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과제를 부여하셨을 때 원본성 확인을 꼭 하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과제는 그 구글 문서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 이것까지 카운트가 돼버리니까 5번 그 아까운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문성 확인 유의사항 또 다른 것들을 보면요. 저희가 이제 학습지를 이제 구글 문서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든 학습지에 혹시 표절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이 교사가 작성한 부분이에요. 제가 작성한 부분인데 표절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기존에 작성해서 사본으로 배포한 그 문서는 원본성 그 체크 그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본성 확인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으로 로그인을 해서 작성한 부분이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에는 이제 원본성 확인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선생님들께서 학습지를 만들어서 배포하실 때 당연히 저희는 이제 원본이 있는 그런 출처나 이런 것들을 과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글 클래스를 원목성 확인 유의 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유의사항은 이제 내용을 또 서포트에 찾아보니까요. 학교 내부 그러면 아이들끼리 서로 베끼기 이런 것도 확인이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안타깝게 되진 않습니다. 아, 네, 아. 네, 학생 개인 이거 돼야 정보라서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학생 내부나 또는 다른 학교 학생 과제 이런 여부는 또는 저기 비교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구글 서포트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원봉수 보고서를 실행한 다음에 이게 45일 후에는 자동으로 삭제가 된대요. 근데 아직 45일 저는 지나도록 써보질 않아서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 서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 전에 저기 출력을 하시던가 PDF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술 검색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술 검색의 일부 내용들, 학생들이 쓸만한 이런 내용들은 구글 검색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너 표절했어? 너 그러면 이제 감점이야. 라는 이런 징벌적인 사용보다는 학생들에게 표절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이런 교육을 좀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구글 문서에서 사이트 인용 기능인 거죠. 그래서 구글 문서에서 도구 인용 부분 넣고 저는 주로 이제 APA 이거 스타일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걸로 해서 책인지 인터넷 소스인지 학생들은 보통 인터넷 소스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레퍼런스를 쭉 달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해 본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내용 하나 더 좀 공유함을 바꾸도록 할게요. 연습해보다가 횟수 벌써 몇 번 날렸거든요. 그래서 연습은 다른 클래스룸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소하면 맞아요. 벌써 그래서 네, 수익